1927년 10월 31일 캐나다 밴쿠버에서 워싱턴 시애틀 항구로 항해 중이던 마가렛 달러호는 소형 어선 하나를 발견하게 된다. 딱 봐도 한눈에 심상치 않아 보였던 배는 굉장히 낡고 곳곳이 파손되어 있었다. 마가렛 달러호는 천천히 접근하면서 확성기에 대고 소리쳤다. 안에 누구 있어요? 누구 있습니까? 점점 가까이 다가갈수록 풍기는 썩은 냄새와 참혹한 모습의 선체. 선원들조차 냄새를 견디지 못해 구역질을 하기 시작했다. 원래의 모습을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썩고 부서진 선내로 들어서자 새의 하얀 깃털이 곳곳에 흩어져 있었고 백골과 미라화가 진행된 시체가 널브러져 있었다. 선실 안쪽 방에는 많은 양의 핏자국이 있었고 선실 안쪽 방에는 부수어진 백골과 미라가 있었다. 스토브 위의 석유통에는 절단된 사람의 팔이 들어가 있었고 선내에는 음식과 식수는 없었다. 그리고 선장실에선 3권의 노트가 발견되었는데 정말 믿을 수 없는 참상이 적혀 있었다. 노트에는 지난 10달간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었다. 1926년 12월 5일 와카야마현 선적 소속 료웨이 마루호는 미사키항을 출항한 후 치바현 앞바다에서 조업을 했다. 하지만 악천후를 만나 기항하게 되는데 선장은 엔진에서 배기음이 좋지 않은 걸 확인하고 엔진을 재정비 후 7일 오후에 100km 해역으로 나가 다시 조업을 시작한다. 며칠 뒤 대량의 참치를 어획 후 미사키항으로 돌아가려 하지만 서쪽에서 불어오는 엄청난 폭풍과 함께 엔진 결함이 생겨 더 이상 운항할 수 없게 된다. 당시 대부분의 소형 어선들은 무선 통신 장비가 없었고 며칠간 이어진 폭풍으로 인해 주변엔 다른 어선들도 없었다. 이때부터 노트의 항해 일지는 시작된다. (12월 12일) 오전. 갑자기 엔진의 크랭크부가 끊겨 더 이상 운항이 불가능하다. 우리는 길을 잃었고 방법을 생각해봤지만 마땅한 대안이 없어 보조 도치를 올리고 불어오는 저 서풍에 배를 흘러가게 내버려두기로 했다. 12월 15일. 바람은 우리의 편이 아니었다. 서풍은 멈출 생각을 안 했고 우리는 계속해서 표류했다. 결국 바람은 멈췄지만 우린 1600km 떨어진 곳에 있었다. 우린 여전히 돌아갈 방법이 없었다. 그런데 북서쪽에서 20톤급의 어선이 보였다. 표류 후 처음 보는 어선이었다. 우린 죽기 살기로 신호를 보냈다. 하지만 우리를 보지 못한 건지 그냥 지나쳐버렸다. 12월 16일 오전 7시와 10시에 두 척의 배를 발견했고 우린 깃발을 올려 크게 소리쳤다. 불까지 피워가며 구조 요청을 했지만 상대 배들로부터 아무런 연락도 받을 수 없었다. 12월 26일 우린 어떻게든 돌아가려고 노력했지만 배는 움직이질 않는다. 바람은 계속 불어오고 우린 다른 배가 지나가는 것을 기다리며 미국으로 표착을 결정한다. 4개월은 버틸 식량이 충분하다고 하니 문제가 되진 않을 것이다. 12월 27일 다랑어 10마리를 잡았다. 우리 모두 웃으며 기뻐했다. 생선이 잡히지 않을 땐 새나 해초를 먹어야 했지만 그래도 먹을 게 있다는 게 얼마나 다행인가. 하지만 먼 바다에 표류되니 파도도 바람도 아무것도 찾아볼 수가 없다. 점점 불안감이 더해간다. 1월 1일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 모두는 오늘도 가족들을 그리워합니다. 아직 장가 안 간 선원들은 다행이지만 처자식이 있는 선원들은 안타까울 뿐입니다. 1월 27일 외국 함선을 발견했다. 우린 구조 요청을 했고 기다렸지만 응답이 없었다. 진짜 비가 올 것 같으니 빗물을 받아 식수로 사용해야겠다. 2월 17일 지난번 외국선 이후로 다른 배는 만나지 못했다. 다시 한번 수리해보려고 시도도 해봤지만 모두 실패했다. 정말 절망적인 상황이다. 식량도 점점 떨어져 간다. 3월 5일 드디어 모든 식량이 떨어졌다. 우린 영양실조 상태이며 선원들은 신부전증과 각기병으로 고통받고 있다. 다리에 부종이 생긴 이도 있으며 제대로 걷지도 못하고 있다. 상태가 점점 악화되어 간다. 3월 6일 우린 정말 최악의 상황이다. 식량도 다 떨어진 상태에서 물고기도 전혀 잡히질 않는다. 끔찍한 굶주림이 죽음의 그림자를 서서히 들이우고 있었다. 이날 선원들은 나무판에 유서를 남기게 된다. 지난 12월 5일 가나가와현 미사키항을 출항하여 조업중 엔진기관 크랭크부 파손으로 인해 식량 백미 일성 6두로 오늘까지 목숨을 구걸하다. 기선의 등장도 없고 어떠한 용기도 없어 여기서 죽기를 결심한다. 이 유서와 함께 선원들의 이름이 각각 적힌 봉투에 머리카락과 손톱을 잘라 일부 동봉한다. 료에이마루 선장, 미키 도키소, 기관장 호소이 덴지로, 쿠와타 후지요시, 데라다 하츠조, 나오에 조타로, 요코타 료노스케, 이자와 스테스구, 마츠모토 겐노스케, 츠지우치 료지, 미타니 도라키치, 츠메미츠 유키치, 우에히라 유시로 이상 12명. (3월 7일) 첫 사망자가 나왔다. 기관장 호소이 덴지로. 첫눈이 보고 싶다. 일본 땅을 한 발이라도 밟고 싶다라며 신음하며 죽어갔다. 우리 모두 함께 그를 수장했다. 3월 9일 큰 상어 같은 걸 한 마리 잡았지만 나오의 조타로는 먹을 기력조차 남아있지 않았고 수척해진 그는 결국 사망했다. 우리는 그 역시 수장하기로 했다. 3월 15일 지금까지 항해 일지를 써오던 이자와가 병으로 신음하다 끝내 병사했다. 이제부터의 기록은 나 마츠모토 겐노스케가 대신 쓰겠다. 우린 이자와의 시신을 수장하기 위해 안간 힘을 썼다. 다들 창백했고 수염이 거칠게 자라 망령처럼 휘청거리며 걷는 모습은 참으로 슬프다. 3월 27일 데라다와 료노스케가 갑자기 헛소리를 하기 시작했다. 후지산이다. 미국에 도착했다. 무지개가 보인다.
라며 광기를 보였고 좌연의 가판을 이로 갉아먹다 고통스럽게 죽어갔다. 우린 말릴 힘도 없었다. 이젠 정말 지옥의 밑바닥에 가까워진 것 같다. 3월 29일 눈다랑어 한 마리를 구아타가 낚는 것을 본 미타니가 갑자기 돌변하여 도끼를 휘둘러 구아타의 머리를 난타했다. 이 무시무시한 광경에도 우리 모두는 일어설 기력도 말릴 기력도 없어서 그저 멍하니 바라만 봤다. 남은 선원들은 괴혈병 증상을 보인다. 잇몸에서 피가 철철 나는데 그 모습이 마치 요괴로 변해가는 듯하다. 부처님. 4월 4일 미키 선장이 가판이를 낮게 나는 새를 뱀 같은 속도로 빠르게 낚아챘다. 이때 선원들 모두 식인 개미떼처럼 몰려들었고 살아있는 새의 날개를 뜯어내 산채로 먹는다. 피가 뚝뚝 떨어지는 날고기 이상의 별미는 없을 것이다. 우리 모두 요괴로 변해가는 것 같다. 4월 6일 즈지우치 료우지가 핏덩이를 뱉어내며 사망했다. 4월 14일 선원들이 갑자기 광분하며 시체를 조각냈다. 그 모습은 정말 지옥이 따로 없었다. 인육을 먹을 기력이라도 남아있다면 그래, 차라리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4월 19일 선원 2명이 조리실에서 인육으로 다툰다. 지옥의 귀신으로 변할지언정 그저 집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만은 매한가지. 2 사람은 피투성이가 된 채 사망했다. 5월 6일 미키 선장은 이제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 없을 만큼 병이 심해졌다. 선원 12명 중 살아남은 것은 기록원인 나와 선장뿐. 살아는 남았어도 각기병으로 인해 소변도 대변도 가리지 못하고 그냥 흘려보내고 있다. 키를 잃은 배는 강한 바람에 계속해서 떠내려가고 있다. 5월 11일 북서풍이 다소 강하게 불어온다. 배는 남쪽으로 서쪽으로 바람이 부는 대로 흘러간다. 산 그림자도 보이지 않고 육지도 보이지 않는다. 지나가는 배 또한 없다. 달콤한 사탕 하나를 핥다가 죽은 친구의 시체는 걸쭉하게 썩고 녹아 썩은 냄새만 풍기고 있다. 백골사체 들여다보며 이제 나도. 일지는 여기서 끝이 났지만 미키 선장이 삼나무판의 연필로 가족에게 유서를 남겨놓았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내 가족들에게 미안합니다. 저로 인해 고생할 가족들에게 정말로 미안합니다. 앞으로 당신이 고생이겠네요. 저는 앞으로 12년, 13년은 더 살고 싶었는데 2 아이를 잘 부탁합니다. 키코가 다 커도 절대로 어부만큼은 되지 않도록 부탁합니다. 가츠에 너의 졸업식에 가지 못해 미안하구나.
면목 없다. 너는 앞으로 열심히 공부해서 엄마의 손발이 되어 효도하거라. 기쿠오, 아버지 말 잘 듣거라. 너가 다 크거든 어부만큼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 절대로. 그리고 엄마 말 잘 듣길 바란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건 국수와 과자였지요. 그쵸, 여보? 돌아갈 수 없어서 죄송합니다. 용서해.